신명이라고 말하고 설명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신명이라 말하든 말하든 그렇게 내 안에 그 무언가가 있고 이것이 움직이고 이것이 의식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의식 외에 또 다른 의식 이거나 아니면 의식 너머의 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념들은 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념을 정해놓고 이해하면 그래도 별 상관이 없거나 그렇게 하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거나 그랬을 때 그 개념을 정하고 이름을 정하는 것도 있어서 정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실현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불교의 내용처럼 번뇌가 점점 사라지거나 잡념이 사라지거나 의식이 모호해지는 경지로 넘어가요. 딱히 별 생각이 안 나요. 뭔가 열심히 생각하고 뭔가 알아내야 될 것이 보이는데 딱히 생각도 안 하고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 그래도 되는 이유가 내 안에서는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다만 의식만 고요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의식과 상관없는 내 안에 또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넓고 깊다는 걸 이해해야 고요하게 있고 가만히 있어도 평온할 수 있어요. 사실 고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고요함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내면에서는 부단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게 신명이 하거나 마가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이렇게 늘어질 필요가 없고 그걸 신명한테 넘겨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올라온다고요.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하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일종의 모니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이나 그 부분을 모니터에 떠 놓고 나중에 다른 거 하다 보면 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게 다시 떠요. 알려줘요. 알림으로 나와요. 이걸 알아냈다고.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염두에 두고 있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올라와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용하라고요. 자기 몸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몸을 이용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죠. 자극 주고 자꾸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면 몸이 해요. 알아서. 자기 자신을 100%까지 활용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서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른 몸 만들고 넘어갔을 때 보면 그때는 엄청나게 이게 갖출 수 없는 지식들이 많아요. 일종의 천원계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보면 그쪽의 지식은 설명할 수 없는 지식들이거든요. 저도 제 책들은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의 지식을 설명한 것들인데도 부족해요. 그걸 다 알고 넘어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내 바른 몸에 다 알아요. 내 신명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 적응하는 건 스스로 알고 해요. 그걸 알아야, 이 부분을 알아야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때 오히려 난 당황스럽게 돼요. 내가 나가서 딱 나갔는데 갑자기 그쪽 세계가 두렵단 말이죠.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위축되기 시작하고 위축된 나를 누군가는 이용해요. 항상 당당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그건 의식이 모르는 거지 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당당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신명을 믿어야 돼요. 알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당황스럽고 항상 힘들어요. 어떤 것이든 항상 새로 부딪히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 부딪힐 때 항상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처음일 건데 처음 당하는 것이고 처음 해보는 것일 텐데
그것 때문이라도 이 신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지식에 대한 이해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옛날엔 소크라테스는 상기라고 했어요. 상기에 올라온다고. 근데 그걸 요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상기는 전문 지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지식은 내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식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완벽하지는 않아 사실은. 신명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알거나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신명이나 무의식이나 신층에서 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돼요.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의식적으로 확보하려고 해야 되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고, 어떤 노력 그 부분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그 부분 SM이 있어야 돼요. 신명에 가르쳐준다고 그게 해답은 아니에요. 자기 한계 내에서의 해답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의. 이걸 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신명이 알려준다고 다 맞다고 떠벌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설명하고요. 내가 봐서는 그냥 이걸 한 거예요. 내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빙의 된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심한 거고, 자기 신명 올라오게 한 거예요. 내 신명이 올라오기 위해서 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일종의 방언 터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나도 모르는데 말을 하게 하거나, 나 아닌 내가 말을 하게 하거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설명을 나한테 막 하고, 그런 걸 설명을, 그거 보고서, 이걸 어디부터 설명해줘야 이런 원리를 설명해 줄지를 모르겠다니까. 별난 사람 많아요, 세상에. 뭐 하나만 알면 그 하나가 전부이냐 알면서 그걸로 세상을 다 후려치면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스승 없이 배운 사람들이 그러고 체계 없이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하나 깨달으면 그것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많은 체계가 있고 많은 지식과 많은 이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몸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신명이라는 게 자기 몸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신명도 있고 보편적인 신명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근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뭐 이름을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이죠. 내 신명과 남의 신명도 있고, 내 신명, 남의 신명을 아우르는 보편적 신명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적 신명이 보편적 신명으로도 확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보편적 신명의 지식도 가져올 수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잘 해야 돼요. 알아지거나 보여지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시공간에서의 일인지를 모르면 또 그것도 엄한 짓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명의 시공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는데 딱히 의식이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신명 자체 성격이 그러니까. 내 의식이 할 건 그거예요. 내 신명을 이해해야 되고, 우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돼요. 신명이 움직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꿈도 신명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해요. 꿈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신명의 생각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은 우리처럼,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칸트처럼 우리의 의식은 서술, 쭉 이렇게 일자로 누리면서 시간을 이용해서 생각해야 돼요. 순서대로. 의식은 순서대로 해줘야 이해를 하고 사고를 해요. 근데 신명은 그렇게 순서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그냥 캐치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을 의식으로 번역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 번역을 해야 돼요. 한 줄로.
한 줄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명과 의식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해석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의식은 시간 순서대로 해야 이해하는데 신명은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의식이 이 신명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아니면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 능력이라는 게 고유함을 계속 알아가는 그 가장 함축성을 이해하는 거야. 시처럼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다양한 것을 이해하는 거죠. 보는 거죠. 네, 해석이요. 꿈 해석과 같아요.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다 맞아 들어가요. 이유는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의미만 집어넣지 않아요.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 해석이 안 돼요. 꿈을 하나의 방법만,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엔 다양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식은 하나의 해석엔,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해석,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이해만 있지 않아요. 의미만 있지 않아요. 모든 건 중층이고 복합이에요. 그리고 사용하기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상황 따라서 해석은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그 의미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고 고정관념 가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이 방법들이 신명이나 내 만화, 내 무의식이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 사물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 의식이 순서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려면 그렇게 함축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고를 길러야 된다고요. 일종의 직관형. 네, 직관적인 거죠. 애인의 사람은 그런 걸 가르쳐주려고 애썼던 거죠. 옛날 논리들, 옛날 그 철학이나 옛날 그 수련법이나 그 역학이나 역을 중요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역 읽어보면 알겠지만 별 내용 없어요. 주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다르게 다양하게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고법이요. 사고법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요. 역 자체는 별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용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훈련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창의력이 있는 사고를 하게 만들고 함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의미를 파악하게 만들기 위한 전인적인 인간 만들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죠. 그 논리 내밀화하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직관하고는 굉장히 좀 극과 극의 같은 거예요. 네, 극과 극으로 들으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노밀리의 내면화를 깊이 하면 나중에 같아져요. 그러니까 직관도 무조건 직관이 아니에요. 거기도 원리가 있다고요. 그런 직관을, 그러니까 알면 직관이 커져요. 이것도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야 그 직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양식 출신에서 양식이나 세상을 도적 세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내가 사실 그쪽 세계 모르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게 논리의 내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직관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지식을 엉성하게 아는 사람들의 문제는 직관력을 키우는 지식이 아니라 직관력을 죽이는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의 내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직관을 위한 논리를 배워야 되는데 직관을 죽이기 위한 논리를 배우는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논리, 그 지식을 깊이 들어가 제대로 끝까지 가면 결국은 논리가 아닌 게 돼야 돼요. 논리 너머의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지식이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죠. 직관력을 기르기 위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지식을 배우라고요. 그냥 직관력 생기지 않아요. 직관력도 길러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감인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세인 거고,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직관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다 느끼고 텔레파시가 다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 텔레파시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 책에 썼잖아요. 누구나 다 영능력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본인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걸 무시하거나 믿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능력이 개발되거나 안 되거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갑자기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가 아니에요. 영능력은 따로 없어요. 영능력 가치 필요도 없어요. 갑자기 요새 수련의 계제가 뭐 3단 넘고 4단 넘고 5단 넘었는데 난 타던지 안 보여요. 넌 병신이야 이렇게 돼 있다. 아니 이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 가르쳐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내가 안 보인다. 이건 내가 신뢰하지 않거나 그쪽 세계에서 대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직관력 아니면 그 감각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일 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양한 이유로 그 부분을 스스로 막고 있어요. 자기가 막은 건 내가 열어줄 생각은 없다는 거죠. 와, 6시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